반갑습니다. 22학년도 7월 고3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맡은 전이국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수학 1, 수학 2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제 이하영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를 해주셨을 거고,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진행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이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오히려 좀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월했다라고 느꼈을 건데 그거보다도 문제들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요번에 확률과 통계 시험을 조금 못 봤던 친구라면 반성을 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신 준비를 하느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이나 오답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만약에 6월 모의평가를 분석을 잘했다면 7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평이했다 그리고 좀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충분히 봤음직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연계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확률과 통계 공부를 했냐, 문제풀이를 많이 했냐, 요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나눴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23번부터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좀 얘기를 해보면 23번, 24번 같은 경우는 이항 정리, 이항 분포 빠르게 풀고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제가 개념 강좌 때도 말씀드렸고 수능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텝 바이 스텝 단계형으로 그냥 차근차근히만 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습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28번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하지만요.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 분류가 이번 시험에서 이제 관건이었을 겁니다. 28번, 30번. 결국은 이번 시험은 케이스 분류를 잘했냐 못했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9번은 연속 확률 변수. 다만 여기서 식 표현이 문자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으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30번 답지 않게 좀 수월하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단순하게 내가 아이디어만 떠오른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봤다면 조금 반성은 하시되 너무 이 성적 갖다가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아마 성적 처리 기간이라서 바쁠 텐데 이제 이거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7월 학평도 그 다음에 6월 모평도 정리 못한 친구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되게 날씨도 덥고 힘들 시기인데 그래도 기운 내면서 우리 해설 강의 같이 한번 해볼게요. 23번부터 가보죠.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이항 정리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가져가냐, 내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를 원하는 걸 몇 개씩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한 3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요. 6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x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게 몇 개 구성이 돼야 되냐? 몇 개죠? 하나. 그쵸? 4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6제곱이 되어 있다는 건요. 4x 더하기 1짜리가 이렇게 총 6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6개들이 적절하게 앞에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합이 될 건데 그것 중에서 x라고 하는 건 무조건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x라고 하는 항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6시 1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정해주고요. 4x가 1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온다? 나머지 5개를 가져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몇 개씩 쪼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6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될 거고 결국은 이 친구는 24, x가 될 거니까 x의 개수는 얼마? 24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6월 모평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물론 그것도 점수 배점이 높진 않았지만 그 문항을 적절하게 풀 수 있었으면 이런 거는 당연히 쉽게 가야 되는 거고요. 교과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어떤 항이 있을 때요.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a의 n제곱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A의 R제곱짜리. 그러면 NC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R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항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항 계수들의 성질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웠죠. 근데 그건 사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은 당연히 외워두되 우리가 뭐 선지, 기역, 니은, 디귿 정도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맞냐 틀리냐를 따질 때는 출제될 수 있겠지만 단독으로 나오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24번으로 가볼게요. 이항분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이제 확률분포까지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확률 밀도 함수를 잘 알고 있었으면 뭐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죠. 이항분포 n,3분의 1을 따른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의 성질을 기억해 보면 n,p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n번 반복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그때마다 일어나는 확률이 p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n번을 내가 할 건데요. 그 각각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일어날 값이 p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평균 값을 구하는 거는요. 공식으로 우리 외웠죠? ex는 np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vx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np의 q라고 하는데 단 q는 1-p의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가 나중에는 정규분포까지 확장이 될 거고 이 정규분포를 통해 다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개념을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확률값을 구하는 이런 연계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념 강좌 때도 말씀드렸고 수능 특강 때도 말씀드렸고 통계는 일단 흐름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이제 정규분포가 될 수 있고 표준 정규분포로 해서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준의 단계에서. 그래서 7월달 학평이 이제 6월 모평이라는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을 지난 거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봤던 3월달, 4월달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그 봤던 시험들 중에서 내가 얻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험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항분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단순하게 이제 평균을 구해보면 EX는 3분의 n입니다. 그쵸? 자, 3분의 n이 여기에 있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친구 우리 알잖아요. 성질 2의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2x 더하기 b더라. 따라서 앞에 있는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2의 x가 올 거고 3이 올 거고요. 빼기 1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값이 17인 거야. 그리고 나는 3분의 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n-1이라고 하는 게 이제 17이 될 거니까요. n은 얼마야? 18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n이 18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또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에 있는 b 18,3분의 1에다가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18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이 18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24번도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25번으로 가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확률 문제고요. 이거를 처음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봤을 리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여사건을 떠올리긴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사실 여사건으로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은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효율성.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으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뭐 여사건을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사건을 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 건데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전체가 8개였는데 그 중에 4개를 뽑는 거라 요게 분모로 가야 되겠구나. 맞죠? 그 상태에서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2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검은공이 4개거든요. 그럼 검은공 4개야. 그럼 2개 이상이라는 건 2개짜리 나올 수 있고요. 3개짜리 나올 수 있고요. 몇 개 나올 수 있죠? 4개짜리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여기에 있는 거를 0과 1 해가지고 검은공이 2개 이상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짜리 뭐 이렇게 그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수는 8C4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검은공에서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얘는 2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그 다음 전체 4개를 뽑아야 되는데 검은 데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그럼 흰 데에서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8C4가 될 거고요. 자, 4개 중에서 검은 공 몇 개예요? 3개, 4C3. 그 다음 4개 중에서 흰 공 몇 개? 하나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8C4에다가 4개 중에 4개를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4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8C4는 뭐죠? 4, 3, 2, 1, 7, 8, 7, 6, 5.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70이더라. 그쵸? 자, 70분의 요거는 6이거든요. 그러니까 6, 6에 36. 그 다음 이 친구는 70, 4, 4, 16이고요. 71이겠다. 됐죠? 따라서 전체적인 거는 요거 3개를 더해야 되겠죠? 2개 이상인 것들을 다 구해야 되니까 36에다가 요거 더하면 52가 될 거고 1을 하니까 얼마예요? 53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70분의 53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확률 문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결국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범위로만 딱 한정 지으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하게 내야 되니까. 근데 확률까지 들어가고 그 이상이 되면 확률 안에서 경우의 수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아냐 모르냐 이 정도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25번도 쉽게 가야 되고요. 26번으로 가볼까요? 26번은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선생님 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거든요. 세 문자 ABC 중에서 모든 문자가 한 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여기까지 하면 딱 중복 조합입니다. 그쵸?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A의 개수를 만약에 내가 X라고 하고 B의 개수를 Y라고 하고 C의 개수를 Z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게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X와 Y와 Z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씩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의 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X'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고요. Y', Z'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3이 나올 거니까 이항하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 이 과정 있잖아요. X라고 하는 건 X'에다가 더하기 1이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화정의 형태로 바꿔야 중복조합을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형태라면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한 거는 그냥 3H2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요. 근데 얘를 뭐 하래요? 나열하래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열을 하냐?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가 5개에다가요 문자가 3개라 사실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중복조합이다 뭐다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단순하게 이 문항 자체를 이해해서 식으로 그냥 이 가능한 경우들을 체크해보면 금방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 B, C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3개는 다 차지를 했고 5개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2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A, B, C 중에 하나씩일 거 아니에요.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딱 2가지의 형태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2개를 세 문자 중에 하나로 채우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AA 돼요? BB, CC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 나머지 2개를 또 뽑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 문자로 딱 선택해서 2개 채우는 거예요. 또는 AB 다른 종류로 채울 수 있겠죠. AC, BC 요거와 요거 2개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 얘는 AA에 대한 거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끝나요? 3개 하면 끝나요.
얘도 A, B에 대한 거 한 다음에 나머지들에 대한 거 곱하기 3하면 끝나요. 왜냐? 문자만 다를 뿐이지 조합, 즉 숫자에 대한 형태는 똑같거든요.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전개해서 바로 풀어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럼 첫 번째. 어쨌든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A라고 하는 게 총 3개가 있고요. B와 C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지. 똑같은 게 3개가 있고 나머지 2개만 다른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체크하면 3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이 될 거니까요. 얘는 2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B 문자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위치, 요 문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숫자를 구성하는 형태는 똑같다고요. 3팩분의 5팩으로.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C에다가 A, B 이렇게 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2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3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얼마다? 60이 되겠다. 괜찮죠? 얘는 60이야. 두 번째. A가 몇 개? 2개. B가 2개. 그러니까 이 친구는 A, B, B의 C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도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게 되면 5가지에 대한 팩토리얼에다가 똑같은 거 2팩, 똑같은 거 2팩. 맞죠? 그러면 얘는 4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물론 뭐 120을 갖다가 요거 이제 약분해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15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예요? 60, 30이죠? 30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5팩토리얼을 외우고 있는 친구라면 그냥 바로 30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밑에 있는 것도 어때요? 구성이 똑같아요. 문자만 다를 뿐이지. 볼까요? A 몇 개? 2개. B 하나야. 근데 C가 2개. 됐죠? 자, 세 번째 거는 A가 하나고요. B가 2개. C가 2개, A가 하나.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다고요, 무조건. 따라서 여기에 있는 30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3을 곱해야 되겠다. 3가지 경우. 그래서 얘는 몇 가지? 90가지가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2가지가 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150가지로 끝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처럼 보여지긴 해요. 왜냐면 이런 형태가 우리 중복조합 문제로 많이 봤거든요. 출제된 경우들이 많았었고. 근데 얘를 이제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개수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이제 추천 방법으로는 중복조합으로 일단 가능성을 다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하여 이 뒤에 있는 것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26번도 수월하게 갔을 겁니다. 27번으로 가보죠. 얘는 우리 수능 특강을 이제 연계 교재로서 되게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단계형, 스텝 바이 스텝. 볼게요.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B에는 3, 3, 4,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두 주머니 A, B와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자, 첫 번째.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되게 친절한 이유가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까지 딱 해놓고, 우리가 왜 국어 같은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문단을 나눠 놓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요렇더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하면 요렇더라. 그러니까 얘를 딱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개조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선 글을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수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식 전개를 쓰는 게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됐을 거고, 우리가 수능 특강이라는 걸 교재를 통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할 겁니다. 3개의 동전 동시에 던졌어요. 근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래요. 그 말은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3개가 나온다. 그럼 얼마? 2분의 1짜리가 3개 있는 거야.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볼게요. 이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2 이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동전 3개를 던졌는데 그냥 무조건 가능한 경우들을 다 따져보면 앞면 3개가 나올 수 있고요. 앞면 2개가 나올 수 있고, 앞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를 벗어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앞면 3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앞면의 개수가 2개 이하래요. 그러면 내가 전체 중에
앞면이 3개가 있는 거를 8분의 1이라고 제시했으면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나머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1 빼기 얼마라고 하면 되겠다? 8분의 1로 처리하면 되겠다. 6건의 확률로. 그래서 얘는 1 빼기 8분의 1이니까요. 결국 8분의 7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요 첫 번째 줄에 대한 거. 첫 번째 단계. 스텝 1. 여기도 스텝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텝에 따라서 어떻게 확률이 나오냐만 잘 따져주면 그냥 식으로 딱딱 맞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머니 A에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주머니 A에서 뽑는데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어쨌든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몇 개야? 6개예요.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일단 이 친구는 A에서 뽑고 그 다음 이 친구는 B에서 뽑아.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럼 문제를 보자고요. 이 시행을 한번 하여 주머니에서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뭐일 확률을 구하여라. 소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스텝 2가 될 건데 여기에서 소수가 되는 경우들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미니멈과 맥시멈을 잡아보는 거예요. 최소값 몇 개? 그러니까 얼마? 2가 될 거고요. 2에서부터 얼마까지 나와요? 무조건 6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수를 체크해 보자고요. 2가 나올 수 있고요. 3이 나올 수 있고요.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구성되는 경우를 따져보면 되겠죠. 첫 번째, 1과 1이 있겠구나. 그냥 순서상으로 쓸게요. 편의상. 두 번째, 3이 나오려면 1과 2가 있겠구나. 됐죠? 또 5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2하고 3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여기 미니멈 얼마? 6이죠. 6에서부터 얼마까지 가요? 제일 큰 거 2개 더하면 10이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수는 뭐밖에 없다? 7밖에 없겠다. 그럼 7이 되는 경우는 3하고 4, 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세 가지와 저 한 가지를 나눠가지고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6시 2 중에 첫 번째 거 11이 나오는 걸 보자고요. 그러면 2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괜찮죠? 자, 두 번째 1,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2라고 하는 거 2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마지막 거 2가 나오기 위해서는 2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카드가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3이라고 하는 것도 2장인데 2장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따라서 이 친구는 15가 될 겁니다. 그럼 15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4라고 하는 값으로 끝나겠죠. 그럼 얼마예요? 얘는 15분의 9가 될 거야.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요 스텝 2에 대한 확률만 계산하면 요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6시 2라고 하는 건 똑같이 가야 되고요. 3하고 4만 나와야 돼. 그럼 3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2개 중에 하나. 4라고 하는 것도 2개 중에 하나겠구나. 따라서 15분의 얼마예요? 4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스텝 1과 스텝 2가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 8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5분의 3이 될 거고요. 8분의 7에다가 곱하기 얼마? 15분의 4가 될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걸요 그냥 15분의 9라고 인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분의 9로 일단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5 곱하기 8이 될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건 9가 될 거고 28이 될 거야. 맞나요? 따라서 밑에 있는 거는 8, 5, 40에 8 곱하니까 120이 될 거고 위에 있는 건 얼마예요? 37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서 끝나면 되겠죠. 됐나요? 스텝 바이 스텝 단계형 풀이는 첫 번째 단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다. 이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이런 거 그냥 1, 1 더해볼까? 1, 2 더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최소값 2, 그 다음 최대값 6 요걸 설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요 소수에서 빠뜨린 게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사용했던 이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쨌든 27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28번.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28번, 30번이 그나마 좀 당연히 문항 배치로 따져도 그렇고 문제의 수준으로 봐도 이게 조금 어려운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볼게요. 한번. 첫 번째, x가 1, 2, 3, 4, 5, 6이고요. y가 1, 2, 3, 4, 5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의 값은 자연수이다.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요. 굉장히 많이 나온 문구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건 달라지겠지만요. 내가 원하는 함수값들의 조합이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거. 즉, 근호를 씌웠을 때 자연수로 떨어지게끔 하는 형태들은 우리가 많이 봤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얘를 갖다 조합할 때 우리는 그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너무 좀 정직하게 나와 있죠. x의 임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은 이렇게 되더라. 얘가 그냥 딱 보자마자 중복조합이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수능 개념에서 제가 그냥 이 문구 똑같이 썼고요.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요. 수능 특강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난이도를 좀 체감 난이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좀 편해지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직 좀 어렵다. 그럼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건 보자마자 중복조합이 떠오르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힌트를 많이 주기도 하고 너무나 기출문제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힌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가 조건이겠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F1과 F2와 F3이라고 하는 게 함수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값 3개에 대한 조합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면 되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뭔가 크게 나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할 겁니다. 1이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괜찮겠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고정이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두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똑같은 숫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 2, 또 3, 3, 또 4, 4, 그 다음 또 5, 5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겠구나.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 2개짜리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거듭제곱의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의 값. 그게 뭐야? 근호를 씌우면 무조건 자연수로 나오는 거 1, 2, 3, 4, 5 중에는 딱 하나밖에 없죠. 4밖에 없습니다. 돼요? 세 번째, 1이 3개인 경우가 있겠구나. 그쵸? 가능해요. 왜? 1, 1, 1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나요? 네 번째, 1이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됐는데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이 없다. 그럼 1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잘 보세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미 이 친구는 근호를 씌우면 자연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3개인데요. 만약에 4개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3개인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는 거듭제곱의 값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호를 씌워서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이어야 돼. 그게 얼마야? 4죠, 4.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1, 1도 가능하고요. 2, 2도 가능하고요. 3, 3도 가능하고 4, 4도 가능하고 5, 5도 가능해요. 근데 1,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했으니 2부터 시작하면 2, 2, 3, 3, 4, 4, 5, 5 요거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기만 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려요. 그쵸? 왜? 이걸 결정한 다음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F1, 2, 3에 대한 것도 결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 나의 조건은 X 전체에 대한 두 원소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친구의 뜻은 얘들이 이렇게 함수값들이 결정이 나면 얘는 저절로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F1, F2, F3은. 얘 F1이고요. 얘 F2, F3이에요.
얘 F1이고요. 얘 F2고요. F3이에요. 얘 F1, F2, F3이에요. 그냥 F1, F2, F3 F1, F2, F3 F1, F2, F3 얘만 좀 달라요. F1, F2, F3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럼 나머지만 내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4, 5, 6에 대한 함수값들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는 F3이라고 하는 게 2까지 갔죠. 그러면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2부터 3, 4, 5야.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4, 5, 6의 함수값들의 종류의 개수를 선택한 계산을 한 겁니다. 두 번째, 3까지 가요. F3이. 그러면 F4라고 하는 건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3, 4, 5야. 3개 중에 3개야. 4까지 가요. 4, 5죠. 2개 중에 3개야. 5로 갔죠. 그러면 1개 중에 3개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그냥 하나밖에는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머지만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요거 얘는 사실 여기 위에다가 그냥 넣어도 뭐 아니죠? 밑에 있는 걸로 바로 해도 될게요. 요거 4예요. 4. 그러면 그 다음에는 F4라고 하는 게 4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4, 5야. 그러니까 얘는 2H3이 될 거고 얘는 1, 1, 1이에요. 그러면 F4라고 하는 것도 1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3개를 뽑는구나. 얘는 4까지 갔죠. 그럼 4, 5야. 얘도 2H3이야. 얘는 4죠. 4 참. 4. 그러니까 얼마? 얘도 2H3. 4. 그럼 얘도 2H3. 4, 5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아야 되니까 5, 4예요. 그럼 어쨌든 5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개는 무조건 하나 중에 3개다. 근데 어차피 얘는 이제 하나로 결정 날 건데 좀 이따 계산하고요. 이거 계산하면 끝나요. 이제 이 친구는 6시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63은 3이 1분의 6, 5, 4죠. 따라서 얘는 20이더라. 암기해 놓으면 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친구는 4시 아니죠. 5시 3이더라. 그럼 5시 2하고 똑같잖아요. 몇 개? 10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시 3이죠. 4개더라. 얘는 3시 3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나와 있네. 4. 여기 있는 거 나와 있네. 얼마예요? 이 친구 5H3은 처음이네요. 그럼 얘는 7C 3이 될 거고 3, 2, 1분의 7, 6, 5 35가지가 되겠다.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이 친구는 2H3 아까 구한 거 4라고 하고요. 4라고 하고 4라고 하고 이 친구 1이라고 하자. 됐죠? 그럼 다 더하면 돼. 얘가 35개고요. 그 다음에 얘 4개고요. 요거 35개니까 70개에다가 여기 있는 거 4개 하고 4개, 4개, 4개. 그러니까 16개 더하기 1개. 그러니까 얼마야? 87가지의 종류가 나오겠구나. 함수의 개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F1, 2, 3에 대한 것만 경우를 나눠주면 그냥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나누는 게 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중복조합도 그렇고 확률 파트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도 케이스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번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단답형으로 갑니다. 29번. 얘가 의외로 약간 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4점짜리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풀어왔던 형태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거 뭐지? 근데 그 이유는 안 보여서다. 몰라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각각 x라고 하는 건 0부터 a까지고요. y라고 하는 것도 0부터 a까지야.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합니다. 즉 x에 대한 거를 우리는 fx라고 놓고요. y에 대한 거를 우리는 gx라고 놨습니다. 맞죠? 근데 x라고 하는 게 0부터 a 사이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는 다음과 같더라. 그럼 fx는 쉬워요. fx는 b라고 했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보자마자 이렇게 해야죠.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B예요, B. 범위 자체가 0부터 A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모든 X에 대하여 다 B라는 얘기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온다라 라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B야. 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씩은 A 곱하기 B는 얼마다? 1이다.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게 문제인데, gx가요, p의 0부터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x가 눈에 안 보였으면 이거 뭐지? 이럴 거라고요. 이게 안 보였으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뭐 너무나 쉽고요. 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라지 x잖아요. 그쵸? 확률 변수 x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0부터 x까지 fx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내가 gx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요 x축에서 여기까지를 x라고 만약에 한번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부터 x까지에 대한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 0부터 x까지에 대한 확률은 요만큼의 넓이가 될 겁니다. 맞죠? 그게 뭐야?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x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걸로 확률을 결정 지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x인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0부터 x까지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각형의 넓이 b 곱하기 x를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뭐야? 그냥 bx야. 됐죠? 따라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옆에다가 문제를 조금 그려봅니다. 자, 그럼 x에 대한 걸로 이제 새롭게 그리면 되는데, 얘는 x에 대한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야.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a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이제 bx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 값이 ab야.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는 요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b 곱하기 a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a제곱은 2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요. 아이고, 다시 ab가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그냥 넣어요. 그럼 a는 얼마예요? 2가 될 거고, 여기에 딸려서 b는 얼마가 나요? 2분의 1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2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1이야.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예요? y, 확률 변수 y에 대하여 이 친구가 c라고 하는 것까지 갔을 때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c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0부터 c까지 체크를 했을 때 그 넓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bc야. 높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c죠, c.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해요. 그게 얼마야? 2분의 1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b값은 이미 결정이 났어. 2분의 1로. 그럼 여기 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c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c제곱은 얼마예요? 2예요. 됐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때 c제곱은 2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기 밑에 있는 거 a 더하기 b 곱하기 c제곱을 해라. 그럼 이제 2분의 얼마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 1에다가 그 다음에 a 값이 2였죠? 2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2분의 5에다가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항 자체를 풀 때에는 조금 문자를 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gx가 fx에 대하여 결정이 나는 거다라는 것만 딱 포인트로 잡으면 뭐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문제랑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제 29번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갑니다. 30번. 30번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가 그나마 수월한 이유는 숫자가 너무 깔끔하다. 예뻐요, 숫자가. 11222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 상자를 6번 던진대요. n번째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요. 내가 세 번째 게 얼마냐? 그럼 A3이다. 네 번째 게 바닥에 닿으면 얼마냐? 그럼 A4다. 여섯 번째 던졌을 때 이 바닥에 닿는 면 뭐냐? A6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AN이라고 하는 값은 1, 1, 2, 2, 2. 요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1 아니면 2겠구나. 그럼 아까 제가 소수인 확률 그거 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A1, 2, 3, 4, 5, 6이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값들을 내가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다 찾는 것보다는 그냥 3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과 3개를 더했을 때 최대값을 먼저 체크해보면 훨씬 쉽게 경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오는 값들이 다양하게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가장 작은 값과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값을 구해놓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착착착착 그냥 케이스만 나눠서 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3개를 더해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A, B, C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111 요게 나오는 게 있겠죠? 3이야. 그쵸?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는 얼마만 나올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6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A1, 2, 3과 A4, 5, 6의 합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대요. 그럼 저게 되는 가능한 케이스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거 왼쪽에 6이 오고요. 그 다음 게 3이 올 수 있고. 왜?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 5가 오고 아니요. 6이 오고요. 그 다음 4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6이 오고 그 다음 뭐가 올 수 있다? 5가 올 수 있다. 요 세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게 5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5보다 3이 당연히 작을 거고요. 5보다 4가 작을 거고요. 마지막 뭐예요? 그렇죠. 4가 오고 3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A1, 2, 3과 A4, 5, 6의 합을 갖다가 내가 저 경우로 나누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대표되는 걸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A4, A5, A6. 첫 번째 1, 2, 3이 6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2밖에 없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2, 2, 2. 자,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야 되고요. 자, 각각에 대한 순서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좀 나눠줄 거고. 두 번째 거는 4가 와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와야 됩니다. 5가 와야 되니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와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순서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 자, 5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가 오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와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오는 거는 얘가 아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거 4가 와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네. 얘는 4가 돼야 돼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2밖에 없겠네. 거기에 딸린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3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6가지에 대한 것들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요거 일대라고 했죠. 일단은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구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A1과 A4라고 하는 값이 1인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에요. 첫 번째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거인 거를 구해.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단 1이 나오는 거에 대한 확률은 1이 2개 있고요. 2가 4개예요. 그럼 6개 중에서 1이 2개인 거는 3분의 1입니다. 확률이. 이거. 그 다음 2가 나오는 거는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들은 다 2가 나오면 되겠죠. 순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3분의 2라고 하는 게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 왼쪽에 있는 확률이고요. 두 번째 거는 요거 첫 번째 거는 3분의 1짜리가 3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몇 개 있죠 지금?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 2가 하나야. 뭐가? 3분의 2가 하나야. 그리고 3분의 1짜리가 몇 개야? 2개야.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거는 순서를 다 고려한 겁니다. 왜? 112, 121, 211에 대한 것들을 여기 3C1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독립시행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 거죠. 세 번째 거 2짜리가 2개 있고요. 3분의 1, 즉 1짜리가 1개 있겠구나. 됐나요?
우리가 지금 이 독립시행으로 한 거는 물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도 되겠지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확률분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독립시행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률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만족한 A1과 A4가 1인 것들만 딱 분자에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죠. 1, 2, 2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미 한번 했으니까 요거는 3C2에다가 3분의 2짜리가 2개, 그 다음 3분의 1짜리가 하나.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3분의 1짜리가 3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요거랑 똑같을 거니까 3C1에다가 3분의 2짜리가 하나, 3분의 1짜리가 2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요거랑 당연히 똑같죠. 1, 1, 2 구성이. 그러니까 얘는 3C1에다가 3분의 2짜리가 하나, 3분의 1짜리가 2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뭐예요? 당연히 3분의 1짜리가 3개겠구나.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에 대한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요. 저 친구는 27분의 8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거. 근데 계산의 간편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 곱하기 여기 하나 할 거고요. 여기 곱하기 여기 하나 할 거고 여기 곱하기 여기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케이스에 대한 건 요거 3개를 다 더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잖아요. 1번 안에서 3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야.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로 27분의 8을 묶어주고 요 뒤에 있는 것들만 계산을 따로 해줍니다. 여기 얼마예요? 27분의 1. 통분의 편리성을 위해 27로 그냥 둘 겁니다. 27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요. 27분의 3 곱하기 4가 되겠죠? 1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7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12. 1 더하기 6 더하기 12. 요게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확률이에요.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아까 전에 계산한 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얘가 27분의 12예요. 그렇죠? 따라서 27분의 12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확률이고요. 거기에 대하여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27분의 1에다가 요거 하나로 쓸까요? 1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아까 계산한 게 얼마였어? 6이었죠. 이렇게 되세요? 또 더하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3C1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저거죠? 근데 여기 계산 이미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얼마야? 27분의 6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27분의 6 곱하기 얘는 거기에 딸려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27분의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게 분모고요. 여기 위에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 이런 거 잘 못 보는데 자 시간이 없어도 이건 다시 긋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1과 A4가 1, 1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2, 2, 2밖에 안 되니까. A1이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능하겠죠. 1, 2, 2.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 확률은 1, 2, 2, 2, 1, 2, 2, 2, 1. 요걸 다 계산한 거라면 나한테 필요한 건 요거 딱 하나잖아요. 순서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짜리가 몇 개 있는 거다? 2개 있는 거다. 얼마야? 저게 27분의 4가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27분의 4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1, 1, 1이 와야 되겠죠? 일단 27분의 1짜리가 곱해질 거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케이스 하나 먼저 했고요. 1, 1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도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A4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1, 2도 되지만 1, 2, 1도 가능하죠. A5와 A6에 대한 게 1, 2와 2, 1로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A4만 1이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따지면 돼.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 게 3분의 1, 그 다음 게 3분의 2 또는 3분의 1, A4가 1, 그 다음 2가 오고 그 다음 마지막이 1이 오는 거 요렇게. 그럼 얘 얼마예요? 27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27분의 4가 될 겁니다.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저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거 이거 1, 1, 2, 1, 2, 1
다 되겠죠? 그게 아까 요거 계산한 거예요. 27분의 4. 거기다가 요거 마지막 거는 무조건 그냥 27분의 1이죠. 이렇게 올 겁니다. 되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분모는 지금 여기에 쓴 1, 2, 3번의 케이스 전체, 그 중에 위에 있는 거는 A1과 A4가 1이 되는 거,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장점은 27 곱하기 27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있을 거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하게 되면 27과 27은 곱한 게 약분이 되겠죠. 분모 분자 둘 다. 그러니까 없애고요. 8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19 더하기 12 곱하기 얼마? 7.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1.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27분의 5가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27 곱하기 27은 약분이 됐을 거니까 5, 4, 20.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얼마? 4가 되겠죠. 따라서 19 곱하기 8 150인가요? 152에다가 더하기 7 하게 되면 84 더하기 6이 될 거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요거 90이잖아요. 그러니까 242가 되겠다.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요. 24가 되겠죠. 돼요? 따라서 242분의 24가 될 건데 약분이 가능합니다. 2로 약분되네요. 121분의 12가 될 거고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거일 확률이 P분의 Q인데 P와 Q는 서로수인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서로수인 자연수 맞죠.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얼마요? 133.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번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이디어적인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경우 사실 이것만 잘 떠줘주면 이거에 대하여 착착착착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30번.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난이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예측하기는 당연히 어렵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원과 수투가 조금 자신이 없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확률과 통계 파트를 먼저 한번 보세요. 물론 앞에 있는 수원, 수투 공통 영역에서 쉬운 거 푼 다음에 확통을 보면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서 이게 좀 빨리 풀릴 것 같으면 확통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로 넘어가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 이제 시험 끝났을 거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정리됐으니까 모의고사 복습 철저하게 하셔서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